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이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입니다. 4.15 총선을 지금 100일 정도 남겨두고 있죠. 여야 모두에서 지금 총선 불출마 이것이 하두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현역 국회의원들의 재출마 포기에 얽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 출입을 오래 하면서 듣고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총선 때만 되면은 뭐 세대교체, 물갈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총선 때마다 한 1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약 40% 정도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탈락을 합니다. 그런데 탈락을 하고 새 인물이 들어오는데 현역이 탈락하는 경우는 대체로 3단계를 거치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본인 스스로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잇따라 그 불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현역이 물갈이 되는 두 번째는 공천이죠. 각 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 출마까지 포기하면은 탈락을 하게 됩니다. 이 공천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각 당의 공천 경쟁, 이 경쟁은 정말 피를 말립니다. 그 실력자의 줄서기가 또 이루어지고 또 눈치 보기, 또 경쟁 상대에 대한 뭐 음해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줄서기죠. 우리가 계보 정치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지금 한국당 계열에서는 이른바 친박 학살, 친이 학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공천을 거쳐서 본선까지 나갔지만은 본선에서 패배하는 경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본선이 후보 개인의 역량도 역량이지만은 그보다는 어떤 바람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볼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 이 선언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영화 친구의 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어릴 적부터 제일 친한 친구 2명이었습니다. 유호성이 연기한 준석, 그리고 장동건이 연기한 동수 두 사람이죠. 그런데 조직 간의 세력 다툼에 의해서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죠. 그러자 준석은 친구인 동수를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하와이로 좀 도망가 있다가 안정되면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준비는 자기가 다 해줄 테니 조금 가 있으라고 제안을 하는 장면에서 이런 명대사가 나오죠. 누가 내 죽이라고 시키더나 네가 가라 하와이. 예. 국회의원들의 불출마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이번에도 그 한교안 대표가 현역 50% 물갈이론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 또 특히 그 과정에서 영남 중진 용태론 이런 것이 나오지만은 서로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당에서 지역구 의원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스스로 선언한 사람은 8명입니다. 한성교, 김용우, 김무성, 김세연, 여상규, 김도업, 김성찬, 윤상직 이렇게 8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6명이 부산 경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2명은 경기도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지금 8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경북은 11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TK에서는 왜 불출마 선언이 안 나오느냐 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잘 나갔던 이른바 TK 한국당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정권 재창출 실패, 또 두 전직 대통령 구속, 지방선거 참패, 이런 여러 가지 보수의 참사를 겪으면서 상당히 책임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런 질책도 같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뭐 대구 경북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마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총선 때까지. 어떻게든 이 공천장을 다시 받으면은 금배지를 다시 달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이겠죠. 자, 비단 대구 경북뿐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금배지를 떼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국회 출입 오래 하면서 보고 느낀 점입니다. 첫째는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자체가 생계수단입니다. 별다른 경력 없이 국회에 진출한 소장파 의원들은 더 그렇죠. 또 여당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배지를 나가더라도 다른 곳에 갈 곳이 많습니다.
어떤 뭐 간변단체나 공공기관 같은 데 갈 곳이 많은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금배지를 한번 떼면은 바로 실업자가 되죠. 자,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생계 문제인데 이것은 본인 생계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회가 가면은 보좌관, 비서관, 비서, 인턴 이렇게 해서 모두 9명 정도가 있고 또 각 지역구에 가면은 또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무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역시 그런 사정이 있는데 이것도 여당과 야당의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여당 국회의원 참모들은 위원회관 안에서 새로 금배지를 달고 오는 사람의 방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국회를 나와서 또 다른 곳으로 간변단체로 이런 쪽으로 갈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야당 국회의원 참모들은 그런 기회가 제한적이죠. 그리고 셋째,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전직위원을 만나서 한 물어본 적이 있죠. 솔직히 금배지를 떼면은 뭐가 제일 아쉽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좀 폼도 좀 잡고 했는데 지금 금배지를 떼고 나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좀 허전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예우 문제입니다. 그전에 국회의원일 때는 공항 기빈실을 통해서 뭐 출국을 하고 입국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금배지가 없으니까 금색대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뭐 손을 들고 뭐 금색대를 통과해야 돼서 좀 그럴 때면 금배지가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죠.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은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은 사람도 아니다. 뭐 그런 말을 자주 섞인 말로 합니다. 그만큼 금배지에 대한 애착이 현역 국회의원들은 강하다는 이야기죠. 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정말 이 지역구의 민원이나 아니면은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들만 없으면은 국회의원이 최고의 직업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뭐 국무총리나 장관을 불러서도 큰 소리를 칠 수 있고 또 사실 국회의원 보좌관만 돼도 각 행정부처 공무원 중에서 국장급들은 그냥 언제든지 호출해서 뭐 호통을 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민주당에서도 지도부로부터 불출마 압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현역 장관 4명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4명을 포함해서 이해찬 대표까지 8명, 한국당과 현재 같습니다. 지역구 기준으로. 8명의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자,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여성 장관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감회가 새롭기도 했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은 웬만해서는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인물을 퍼내야지 거기에 새물을 갖다 부을 수가 있죠. 특히 정권을 가진 쪽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이해 권력도 같이 장악하기 위해서 같은 여당 의원이 있어도 그 여당 의원을 교체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지금도 청와대에서 한 70명의 행정관급 이상의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히 정권을 가진 쪽에서는 그 고인물을 퍼내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버티는 의원의 약점을 잡아서 사법 처리 대신 불출마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자, 어쨌든 4.15 총선 이제 100일 남긴 지금 각 당에서 죽으러 가려면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소리가 지금 절로 나오고 있죠. 본인은 나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권자의 손으로 갈 사람은 보내고 남길 사람은 남기는 그런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